280페이지에 5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해가 법전상의 제목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조금 전에 공부했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하는 거하고는 같은 기다 다른 기다? 다른 기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는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지역이 있잖아. 허가 대상 지역이라고 4가지 있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이 제도는 어느 땅덩어리인지는 아세요? 봐야 알아요. 알겠어요? 무슨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알겠습니까? 요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미리 들어가기 전에 봐봐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도지사든 시도지사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해놨어. 알겠어요? 이 토지가 있어. 이걸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슨 계약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알겠습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잘 봐요. 토지거래 허가를 사전에 받아낸다 안 받아낸다? 받아라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앞으로 공부할 규정에 따라서 허가 받을 건데 이것도 토지 매매 아이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아닙니까? 토지 매매 계약이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계약 맞죠? 그러면 실무로 가면은 우회됩니까?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공동으로 토지 거래 허가부터 받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 체결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매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닌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된다. 근데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내면 O다 X다? X가 됩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왜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 제도는 과세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무슨 목적이다? 과세 목적. 제도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실거래가 신고한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했겠지. 그럼 왜 하느냐? 금인제도도 목적이 뭐다? 과세 목적인데 실거래가 신고도 과세 목적이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한 경우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살을 하나 갖다 붙입니다. 공부했기 때문에. 요 놈의 매수인이 뭐다? 외국인이라. 알겠습니까? 외국인이라. 외국인이라도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받아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나 안 했나?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나 안 했나? 했잖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해야 된다 안 한다? 자, 봅니다. 그래서 피하나라 그랬어.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273페이지로 갑니다. 273페이지에 가면은 2번에 양갈로 1번 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있죠? 거기에 보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해놨잖아. 관로 안에 뭐라 돼 있노? 허가 대상 지역 토지 제외 있났죠? 요거 말고 요거는 아까 허가 대상 지역인 토지를 말하는 거고 군사실법 그런 기고.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 274페이지로 가봐요. 274페이지에 가면 3번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있났죠? 여기에 양갈로 1번에 네 번째 줄에 다만 한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슨 구역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따라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허가 구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된다? 된다. 알겠어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 알겠어요? 280페이지에 이제 고체로 들어갑니다. 1번에 무슨 구역의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다 이 말이지. 이 제도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거든. 알겠습니까? 자, 양갈로 1번에 지정권자 이리 보는데 알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줄을 끊었잖아. 그런데 두 번째 줄 끝부터 줄 거예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그거 줄 거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몇 년의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거 줄 다시 꺼놓습니다. 5년 이내니까 뭐다 실무로 가면은 2년을 허가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3년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실무로 가면 대체로 2년으로 많이 정해요. 알겠어요? 정해놨다가 투기적인 거래가 계속해서 성행하게 되면은 재지정을 해버리면 되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을 정합니다. 그럼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건이 계속 존재하여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몇 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 5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 실무상으로는 계속 2년 단위로 많이 해요. 실무적으로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가나가 있는데 별표 표시합니다. 묶어가. 그 이제 지정권자가 이제 뭉텅거리가 장관, 시도의사 이렇게 공부했지만은 사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야.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하고? 장관이 지정하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 그렇지. 그래서 경산시하고 뭐다? 경산시하고 영천시를 묶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뭐다? 누가 지정하고?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 소리라. 알겠어요? 근데 경산시하고 대구광역시의 수성구를 묶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렇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읽어봅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그거 줄 딱 끊어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는 누가 지정할 수도 있다.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경산시와 영천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지만은 그 거래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생기게 되면 누가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충학습 해놨는데, 알겠어요? 읽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1번 읽어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래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무슨 제한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그것이요. 4번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1, 2, 3번을 읽었는데 이 느낌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이런 지역들은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빈다, 없어 빈다? 있어 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권자가 무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1번, 2번, 3번을 읽고 이런 지역들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느낌을 받잖아. 받는 그 자체가 지금 공법이 공부 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부동산 공법 과목이 공부 좀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계획과 뭐다? 그 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행위 제한도 강화될 수도 있고 뭐 완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행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서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느낌을 그리 받게 돼 있는 게야. 이게 이제 공법적 마인드가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해놨는데 알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제목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듭니다. 그래서 장과이든 시도의사든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뭐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해놨는데 이런 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해놨잖아? 이거는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공법시간에서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말이지. 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가면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는 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재지정하는 거죠. 재지정하는 거죠. 재지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거쳐야 거쳐야 되는데 심의 전에 동그라미를 쳐요. 심의 전에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놨잖아. 그러면 시도지사 옆에 괄호가 붙어 있는 걸 봐봐요.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놨잖아. 그러면 장관이 허가구역을 뭐다?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도 듣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시군구청장의 의견도 듣는다 이 소리야. 그러나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하는 경우는 누구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방갈로 2번에 알겠어요? 지정 공고 및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은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면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면은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다?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장관한테도 알려놔라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보충학습에 보면은 허가구역 지정 시 공고사항과 공고문 예시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지정 시 공고할 사항가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것들을 공고하라는 거잖아. 안 외워도 좋은데 1번과 4번만큼은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한 사실은 공고하라 그랬잖아. 그 공고할 때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정해가 공고해야 돼요. 몇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까? 실무적으로는 몇 년 정도로만 한다 그랬어요. 2년 정도로만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4번도 봐봐요.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도 공고하라는 소리야. 이건 뭔 소리냐 하면은 몇 페이지부터 가보느냐 하면은 284페이지를 가봐요. 284페이지로 가보면은 그 저 위에 1번, 2번에가 가나다라마 해가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나오죠? 그렇죠? 자, 1번과 2번 여기가 별표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외우라 소리 안 하고 싶지만은 출제된 기출 문제를 반영해보면 외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180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 자, 이 말은 18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하. 그러면 초과되면은 뭐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0, 200, 660 가는 거는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의 기준이야. 알겠습니까? 여기 이하면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초과되면 뭐다? 허가 받는다라는 소리야. 앞페이지를 살짝 봅니다. 2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양갈로 2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용도별 면적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반대해서 그러면 초과되면 허가 받아라라는 소리야. 그렇지?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에서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다만을 한번 읽어봅니다.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그렇지? 해당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자, 그 다음에 줄 거예요.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고 줄 거나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 284페이지의 별표가 외하락하는 그 면적 수치 있잖아. 아이? 제 기준으로 보면 이거 물을 가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실무로 가면은 이 면적을 고려하되 알겠어요. 현장의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해 가지고 10%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몇 퍼센트 300% 범위 내에서 따로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공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무에서는 따로 공고된 면적이 허가 면제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외우는 거는 의미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런데도 내더라라는 거야. 그래 외우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설명해 준 게 있잖아.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에 공부할 때 건폐율 수치, 용적률 수치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알겠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똑같이 공법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 공부생이 뭐. 그 공법책에서 봤던 그 건폐율, 용적률 수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무에서는 뭐로 정한다? 시군 조례로 정한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수치가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공법책에 나오는 수치는 뭐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다라는 논리거든. 그거 왜 물어? 알겠어요? 무슨 자 있지? 그 제가 출제를 안 외워도 되는데 낸단 말이야. 그걸 외워야 된다.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걸 뭐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가요. 그러면 281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제 공고할 사항들 4가지 중에 2가지는 점검을 했습니다. 이걸 반영해가 제가 뒷페이지 봐봐요. 어디서 공고해놓은 공고문을 제가 사진 찍어가 올려놨어. 이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의 윗대가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앞부분인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시행령, 몇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이래가 2017년 5월 며칠? 25일 동그라미 쳐봐요.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장이 났죠? 참고적으로 이거는 창원시의 거라요. 알겠어요? 무슨 알겠어요? 그런데 지었습니다, 제가. 1번에 대상 지역 및 면적에가 이리 쭉 적어 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에 지정기간 하는 게 허가기간입니다.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2017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에 3년간이 나왔네. 알겠어요? 5년 이내니 맞죠? 그런데 공고일은 며칠이에요? 25일 동그라미 쳤잖아. 그러면 허가 지정기간은 뭐다? 5월 31일부터예요. 며칠 후라요? 6일 후입니까? 5일 후입니까? 5일 후잖아. 5일 후잖아. 맞죠? 5일 후야. 5일 후야. 그래서 31일 가는 글자 위에다가 적어요. 5일 후라고 적어놔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하는 제형만 적어놓고 밑에는 내가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허가 면제 대상 면적도 공고하라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거다. 요 면적을 공고할 때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가 공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봐봐. 이런 공고문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반갈로 3번 봅니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결국 통지가 되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자, 줄 거요. 등기소의 소장에게 통지, 그거 줄 것입니다.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왜 통지하게 돼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등기특별조치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저씨,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아저씨, 등기 신청의 원인에 관계법령의 규제가 있을 때는 그 규제를 이행했다라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오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는 걸 등기소장이 알아야 된다 몰란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정한 사실을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군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일 수 있도록 해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허가구역의 해제 축소에 났습니다.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해놨어. 더 이상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빈다 없어 빈다? 없어 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지? 거기다가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만 동그라미 쳐놔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해야 된다?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를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느냐. 자,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재산권을 보장한다, 안 한다? 한다. 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돈 갖고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허가 받으라라는 거야. 허가 안 받고 매매 계약 체결해봤자 무효다라는 거야. 재산권 침해다, 침해 아니다? 침해다. 위헌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제도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지.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제도가 합헌이다, 위헌이다? 합헌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 침해를 하더라도 합헌인 이유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 이익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제한이다 보고 헌법에 합치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전혀 없어졌다고 판단된다면은 당연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도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거쳐서 축소 지정하고 해제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양갈로 4번 별표.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그래서 아까 공고문 예시된 거 봐봐요. 공고일은 25일이고 허가 기간은 지정 기간은 5월 31일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거죠. 단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경우와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언제? 즉시 동그라미 칩니다. 당연히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아시죠? 토지의 투기인 거래가 계속해서 성행한다고 보니까 재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이 단절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즉시 효력이 발생돼야 되는 거고 축소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할 때도 재산권을 더 이상 묶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즉시 효력 발생되는 건 지극히 상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고 오른쪽 갑니다. 2번에 토지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인데 허가권자가 뭐며 허가 대상 권리는 뭐냐 해놨는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어났죠?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관로에 보면 대가를 받고도 진하게 해놨어.
동그라미를 딱 치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예약을 포함도 동그라미 딱 치둡니다. 자, 그래 놓고 알겠어요. 그 위에 여백이 있죠. 우리 교재 여백이 있는데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어떤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지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야. 첫째 적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야 돼. 그럼 허가구역이 아니면은 그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도 허가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둘째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하세요.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 알겠어요? 대가를 받고 하는 유상계약. 그러면 정려계약은 무상계약이잖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상계약인데 뭣도 포함이다? 예약도 포함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적는 이유는 조금 전에 뒤에서 봤잖아.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고 아무리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쪼매네. 어이? 그러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허가 면제 대상 면적 있잖아. 그렇죠? 그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 요리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거지역은 몇 제곱미터? 180제곱미터 돼 있잖아. 거기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180제곱미터를 뭐하는? 초과하는 거래일 때 뭐하는 거다? 허가받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부합되면은 4절에 뭐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럼 허가 관청은 어디냐?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다? 시군구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충학습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여부 해가지고 이때까지 기출된 사례들을 좀 모아놨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과거에 공법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 출제된 사례들을 좀 모아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요걸 읽을 때 뭐다? 요 세 가지 적은 거 있지? 이거하고 뭐 대입시켜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 저 밑에 양가로 2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은 조금 전에 했잖아. 그렇죠? 했는데 뒷페이지의 수치는 외우셔야 되고. 알겠어요? 방법이 없어. 알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안 외우셔도 되겠다 하지만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내인께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 물을 때는 대표적인 출제형이 그렇죠? 이제 그 용도 지역별 토지 거래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알겠어요? 잘못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묻는 게 가장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양갈로 3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로안에 잔글씨를 한번 눈여겨봐봐요. 면적 산정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제 180제곱미터 초과됐나 안 됐나, 200제곱미터 초과됐나 안 됐나 이런 걸 판단할 때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건데, 알겠어요? 자, 왜 만들었느냐? 제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 쉽습니다. 항상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무 현장에서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잔머리라는 것은 허가 받기 어려우니까 허가를 회피하려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잔머리 굴리는 걸 갖다가 정부가 알았다 몰랐다? 알아가 미리 예방조치 차원에서 법조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일단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나서 계속적 동그라미를 딱 치놓고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해놔서 이런 게 이제 외워지나? 문장이 안 외워지지. 알겠어요? 그러면 읽고는 무슨 소리인지 뜻을 알아버린 다음에 그냥 반복해서 몇 번 읽어주는 정도로 가면은 실전에서는 풀려요.
알겠습니까? 뜻을 알고 읽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각 필지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필지들이 있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에 면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150제곱미터입니다. 180 이하죠? 면제가 면제 아이가? 면제죠. 허가 안 받아요. 알겠어요? 여기 또 150이야. 이것도 면제라 면제 아니라? 면제라. 그러니까 제가 요 필지의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하면 허가 받나 안 받나? 안 받아.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고 취득했어요. 계약 체결로부터 몇 년 이내에? 요걸 또 취득하는 거야. 그럼 합치품은 얼마고? 300이야. 180 초과가 초과이가? 초과잖아. 그러면 요 뒤에 150제곱미터 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일단의 토지를 뭐다 취득하기 위해서 뭐다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그러면 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전체 토지의 거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요리 최고가 하필의 부모이디. 인정. 네, 인정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일단의 토지야. 일단 가는 게 인정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래가 따로 필지가 됐으니까 따로 계약 체결해가 취득해가 나중에 뭐 해보면 되노? 화필해가지고 지가 이용해 먹잖아요. 그럼 결국 300제곱미터 취득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알겠어요? 그 요런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요런 점을 딱 만들어 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일어났는데 알겠어요? 자, 허가구역 지정 당시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우회되었다. 허가구역 지정 후에 우회되었다. 분할되었다라는 겁니다.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하가 돼버려서 분할함으로써.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래 보면 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하겠어요. 요 토지 값이 얼마고? 300이잖아.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요 토지는 300이에요. 주거지역이고. 그러면 허가 대상이가 이가? 허가 대상인데 요걸 취득하려고 하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럼 요놈들이 분할해. 알겠어요?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해버려요. 그럼 요것도 150이고 요것도 150 돼버리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요거 계약 체결할 때 150이니까 허가 면제가 면제아이가? 요거 계약 체결할 때도 면제가 면제아이가? 면제아이가? 이런 또 잔머리 꼴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분할 후에 최초의 거래하잖아? 이걸 거래하든 이걸 거래하든 분할 후에 최초의 거래는 뭐다?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 계속 읽어봐요.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 계약으로 본다라는 거라. 그러면 요 분할 후에 150 요걸 계약하거든 요걸 계약하거든 전부 다 얼마를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300을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예외가 있어. 이 300제곱미터 토지가 그래서요. 분할이 된다는 거잖아.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될 때 그래서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분할이 되는 수가 있어. 알겠어요? 무슨 소리였죠? 그래가 분할이 돼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제외입니다. 알겠어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거기 보면 관란에 보면은 잠글씨가 있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무슨 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라는 게야. 그 분할 사유가 무슨 목적이면 공공목적이면은 제외다라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뒷부분은 필요하고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는 마찬가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285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허가 절차 이런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허가 절차. 일단 요 그림은 그 밑에 문장을 갖고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되돌아와서 보면은 훨씬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자, 방가로 1번 허가 신청서 제출로 갑니다. 일단 허가 대상인 토지를 거래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해놨는데 그거 두 개를 줄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그거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허가관청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취급자금 조달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 데가 각주 4번까지 붙이는데 몰라도 돼요. 참고사항으로 그냥 소개해놓은 것일 뿐이니까. 다만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 없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하는데 1, 2, 3, 4, 5, 6 다 알 필요 없어요. 5번, 6번, 7번만 봐봐요. 계약 예정 금액하고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한데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은 앞에 이제서 줄 거죠. 알겠어요? 그걸 적어했으니까 뭐 기재사항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계약 예정 금액도 뭐다? 기재 넣으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왜 계약 예정 금액이 토지거래가 신청서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투기적인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거래를 할 것인가도 참고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봐요. 알겠어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이건 필요 없다. 3번은 필요 없습니다. 싹 다 지압보다 되겠다. 알겠어요? 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면은, 토지거래가 신청, 변경신청 필요 없어요. 토지거래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줄 거예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 변경하는 건 알 필요 없어요. 15일 이내에 무슨 처분?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때 알겠어요? 행정정부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등기 증명서를 확인한다 하는데 이 거래신고법에서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중요하지. 일단 며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15일 이내에. 알겠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15일이라고 시행규칙에 적혀져 있는데 이 시행규칙에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방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자 줄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이게 며칠이다 결국 15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 이렇게 시험지에 나와도 오고 그 표현이 안 나오고 15일 이내에 해도 오고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자,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그거 줄 거나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 내릴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 알겠어요? 허가 처분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만 불허가 처분 내릴 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 기간 내에 즉 15일의 기간 내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뒤에 선매 나옵니다. 먼저 들어둡니다. 그냥 선매하는 그 글자 옆에 보면 한자가 있죠. 앞선자죠. 몇 자는 판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먼저 산다는 거야. 무슨 소리 알죠? 먼저 살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잘 봐봐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는 토지를 갖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일반인들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허가신청 들어오잖아? 그런데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그 허가신청된 대상 토지를 보니까 이놈의 토지는 공익사업용에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국가 등하는 주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매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허가관청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된 그 국가 등이라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사람과 협의 절차를 거쳐가 먼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알겠습니까? 공익사업용으로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다? 선매협의 제도다라는 소리야. 한자를 잘 생각해요. 먼저 사들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보다도
공공주체가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라는 소리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매협의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 봐봐요. 15일 이내에 3가지 중에 1가지 일을 허가관청이 하면 되는 거야. 허가처분 내주든지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든지 아니면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든지 요 3가지 중에 1가지 일을 허가관청이 하면 되는 거다. 무슨 얘기죠? 그 다음 방갈로 2번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방갈로 3번 별표 표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도 없고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도 없고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도 없고 그 말은 허가관청의 공무원이 15일 동안 아무 조치도 안 취하면은 알겠어요? 그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뭐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증을 줘야 안 준다? 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아무리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15일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났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허가증을 줘야 안 준다? 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방갈로 4번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과 벌칙 해놨는데 별표. 그래서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냐고 취득한 토지거래 계약은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알겠어요? 그리고 처벌도 한다, 안 한다? 한다. 3번째 줄 끝에 몇 년이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몇 프로?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요. 고출 다 끊어요. 진하게 다 돼 있는 거. 아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 하는 것도 기억난다 안 난다? 그런 기억력이 없네. 그렇죠? 몇 페이지를 또 본다? 그렇죠? 275페이지를 또 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은 알죠? 저 위에 양갈로 4번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2천만 원 동그라미 쳤다 안 쳤다? 쳤죠? 요거는 무슨 허가를 위반한 경우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위반한 경우에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287페이지의 거는 뭐다? 토지 거래 허가를 위반한 경우라요. 알겠습니까? 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하고 토지 거래 허가는 같은 제도다, 다른 제도다? 다른 제도다 하는 게 이게 무너져 내려버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거래 허가 못 받으면 등기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에? 처벌할 필요 있습니까? 등기도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알겠어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무효가 토지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알겠어요? 무효가 되는데 유동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야. 그래서 뒤늦게라도 허가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허가 안 받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이렇게 가거든. 그 확정적 무효다, 유형적 무효다 하는 건 민법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도 잠시 판례를 소개해 놨는데, 알겠어요? 결국에는, 알겠어요? 이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매. 등기는 지 이름 앞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린다. 그럼 미등기 전매를 또 해버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로 처벌하지 않으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을 달성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래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아시죠? 밑에 허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 입장해 놨는데, 알겠어요? 요것도 공법 시험 문제를 낼 때 한번 나왔던 판례예요. 지금 우리가 명칭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잖아. 허가라고 하잖아. 허가라고 하는데 이 판례의 마지막 줄 봐봐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무슨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가적. 그거 줄 거는 돼요. 그래서 법에서 명칭은 허가라고 하지만은 이론상 그 허가의 법적 성격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 인가에 해당하는 거다. 인가라는 것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인가라고 그러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들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효라. 그런데 행정관청이 개입을 해가 토지거래 허가처분을 내주면은 그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잖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의미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 허가는 뭐라고 봐야 된다? 인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 인가하는 거는 학문상 용어예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알겠어요? 학문에서 사용하는 학문상 사용하는 용어하고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뭐 하면서 이런 설명해 줬어요? 자, 봐봐요.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뭐 받아서 해라? 면허 받아서 해라. 건축법에서 건축행위 하려고 하니까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하고서 해라? 등록하고서 해라. 석유판매사업법에 따라서 주유소 영업하려고 하니까 뭐하고서 해라? 신고하고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 알겠습니까? 법마다 용어를 다 다르게 쓰고 있잖아. 그런데 이 다르게 쓰고 있는 이 용어의 의미가 같은 점이 있다 없다? 있다. 뭐 금지를 뭐 해제시켜주는 이런 공통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금지된 것을 해제시켜주는 이런 의미의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를 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허가 이렇게 불러버려요. 그래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이거는 학문상으로는 뭐에 해당하는 거다? 허가의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건축허가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학문상 사용하는 용어하고 일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도 아주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물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학문상 무슨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 허가의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조금 뭐다 어려운 문제로 내는 거지. 이런 거는 뭐다 7급 고시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판례도 옛날에 공법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자주 묻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 높은 의미로 물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학문상으로는 뭐에 해당하는 거다? 인가에 해당. 그럼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지닌 행정행위를 다 인가라고 하느냐? 이런 걸 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법률행위의 사인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뭐다? 보충 내지 완성시켜주는 그런 의미의 행정행위를 뭐라 그런다? 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처분하는 이 행정행위가 사인간의 토지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처분을 내주니까 그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 내지 완성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의미를 지닌 행정행위를 학문상 뭐라고 한다? 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제 차이가 나타나냐면 학문상 허가에 해당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면허 안 받고 운전하면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처벌받아야 되잖아. 에이? 건축허가 안 받고 뭐다 건축이라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에이?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뭐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다 그렇게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면허 안 받고 운전했다고 그 운전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나? 무면허 운전은 운전도 아이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 안 받고 건축행위, 건축물질 있다고 건축물이 내 끼가 남의 끼가? 내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무등록으로 중개를 했다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유효가 되는 거지. 처벌 대상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학문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은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뭐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상 인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은 처벌은 안 해. 그런데 효력이 뭐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하는 거는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도 하잖아.
형사처벌도 하면서 무효로 하잖아. 효력도 부정하고 처벌도 한다는 것은 이 성격도 있다 없다? 학문상 허가의 성격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학문상 인가의 성격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는 학문상 허가의 성격과 학문상 인가의 성격을 띤 함께 지니고 있는 혼합적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이거는 대부분 판례 아이가. 판례 입장은 무슨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가의 성질. 그러면 학설의 입장은 뭐? 허가와 인가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는 혼합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설의 입장이 중요하나 판례 입장이 중요하나? 판례. 그래서 그대로 인가의 성격을 띠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점검해 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5번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복 터진 거야. 알겠지? 나오면. 알겠지? 왜? 대부분 교재에 없어요. 알겠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낮다고 본다. 낮다고 보는 거거든. 낮아도 옛날에 출제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주 출제되지 않은 게 빼뿌어. 출제된 거는 집어넣어도 좋은데 빼는 이유가 강의하기 어렵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뭐다 강의하기 불편도 하고 또 뭐 수험생한테 강의해봤자 잘 알아듣도 뭐하고 이렇게 출제 빈도도 낮고 이렇게 그만 빼뿌라 뭐 이래 뿌는 거야. 만약에 5번 시험 나올 뿐이든. 그렇지? 난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저도 뺐을 거예요. 그래 낸 적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다. 그래서 고득점 때문에 점검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 뒷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한 페이지는 뒷페이지 한 페이지는 민법 시간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던 판례예요. 알겠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의 무효 이런 걸 공부할 때 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런 무효의 법리를 공부했잖아. 그때 속에 들어봤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89페이지에 방갈로 5번에 제재처분이 나왔는데, 알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읽고 갑니다. 1번부터. 장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봐봐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뭐다?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도 있고,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도 뭐다? 허가를 취소하든지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누구는 장관이든 시도의사든 시군구청장이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뭐를 실시해라? 청문. 취소는 청문.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들어봤죠? 그러다면 됐고. 동그라미 3번 허가 취소 처분 또 그리고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줄 거예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주셨습니다. 그 장관이나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알겠어요. 허가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조치나 처분을 위반하게 되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다.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몇 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고, 알겠어요? 그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몇 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라는 소리. 그 다음 양갈로 5번에 허가 기준이라고 돼 있죠? 알겠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끝에 관로안의 무슨 성에 대한 판단, 실수요성 하는 거 있죠? 그걸 동그라미 딱 지나요. 그래서 실수요성. 그러면 가부터 쭉 출근한 것만 봐봐요. 진하게 돼 있는 것만. 거주용 주택용지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농업이다. 축산업, 임업 또는 업을 격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취득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라 봅니다. 토지 이용상 적합한 사업에 이용하려고 한다. 마도 끝에 봐봐요. 토지 이용상 적합한 사업에 이용하려고 한다. 바는 기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해서 뭐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사 보면은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결정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허가관청은 허가 처분을 내리냐 불허가 처분을 낼 때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뭐다? 실수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 쭉 읽었던 것들은 뭐다? 대체로 읽어보니까 실수요 목적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마인드만 가지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관로안에 줄 거예요. 이용 목적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용 목적이 적절해야 돼. 알겠어요? 이용 목적.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용 목적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가를 봐봐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다 맞다 안 맞다. 그리고 공법에서 배웠던 계획의 내용에 맞다 맞다 안 맞다. 토지 이용 목적이. 그러면 뭐다? 허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더라. 이용 목적이. 그나마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이게 이용 목적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라요. 그러세요.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을 적어야 된다 안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취득하고자 한다 하는 걸 적어내야 한다 그랬잖아. 그걸 참작해가지고 뭐 이용 목적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실수요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끝에 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면적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그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거주용 목적으로 거주용 주택을 뭐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해. 알겠어요? 그럼 목적은 실수요 목적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되는데 알겠습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을 보니까 500평 하는 게 이용 목적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이 소리라. 목적 자체는 뭐다? 실수요 목적이 있지만은 그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실수요 목적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허가 안 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허가 기준은 몇 가지다? 3가지예요. 실수요성에 대한 판단이 있고 둘째는 뭐다? 그것이 이용 목적이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맞나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런 걸 판단하고 셋째는 뭐다? 이용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이용 목적에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걸 판단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6번에 허가를 받은 토지 이용에 관한 뭐 의무 등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방갈로 1번에 토지 이용 의무가 관로안에 제가 전매 제한이라고 해놨어요. 동그라미 딱 치듭니다. 전매 제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외에는 자, 줄 것입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용 의무 기간 동안은 전매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실무상으로는 전매 제한 기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시험에 또 잘 나와요.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네모 박스 별표해 둡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쭉 읽어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봐야 돼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기간, 이용 의무기간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봐봐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거나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군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거나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 실수요 목적이 인정된다는다.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용 의무기간이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다? 2년이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용 목적에 따라서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서 이용 의무기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있고 2번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3번은 몇 년이에요? 또 2년이죠? 4번은 또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다 따로따로 외우실랍니까? 제 시키는 대로 할랍니까? 제 시키는 대로 할랍니까? 그럼 옆에 적어. 알겠어요? 3년은 없음. 3년은 없음.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 안 외우고 뭐는 없음만 외우면 된다. 3년은 없음.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가 그랬어요. 다음 중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을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잘못 연결한 것은 이리 묻는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면 3년 가는 게 나오면 그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 시킨들 하라는 말이야. 3년이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3년이 답입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3년으로 하는지 압니까? 1번에서 3년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자기의 거주형 주택 용지로 이용하고자 할 때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2년이잖아? 근데 이걸 3년으로 연결 따가면 O다 X다? X. 그렇게 답 찾으면 돼. 알겠습니까? 왜 그걸 답이라고 하느냐? 최근에 바뀌었거든. 원래 그거 3년이었어요. 근데 2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여튼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 하는 자 왜 있는지는 알겠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제도의 취지상. 그 다음 됐고 D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292페이지에 292 방갈로 이행 강제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뭐다 한 10분, 20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때 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292페이지에 방갈로 2번은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허가관청은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가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겠지. 알겠어요? 조사했어. 하니까 이용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안 하면 방갈로 3번에 무슨 금? 이행 강제금 가는 뭐 금전적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줄 거고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말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걸 갖다 이행명령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이행명령. 그래서 당구장을 한번 읽어봐. 이행명령은 뭐로 하여하며 문서로 하여하며 몇 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3개월 이내로 그것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아까 상당한 기간 가는 게 몇 개월 이내다? 3개월 이내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요? 이행 강제금은 언제 부과하느냐?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줄 거예요. 토지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데 당구장 첫 번째를 봐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취득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을 한다. 그것만 알아둡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당구장 두 번째, 세 번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토지 취득가액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지. 동그라미 3번 봅니다. 허가관청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동그라미 칩니다.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동그라미 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행강제금의 특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과태료하고는 달라요.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한 번 부과해버리면 동일한 위반에서 재차 과태료 부과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뭐다?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데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이다라는 소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이용 의무 기간이 아까 2년, 4년, 5년 가는 거 있었잖아? 그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뭐한다. 당연한 논리죠?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뭐한다? 중지를 합니다. 근데 뒤에 줄 거야 돼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그거 줄 거면 돼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래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은 필요 없고 알겠어요? 동그라미 7번 봐봐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야느냐? 국세체납처분의 예나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강제징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이 바로 공매처분한다라는 거야. 공매. 그 국세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방법이 무슨 처분하는 거다? 공매처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8번은 지하부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상금까지 있기 때문에 다 하기는 무리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겠어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한 90%까지는 끝났는데, 알겠어요? 한 10% 정도를 남겨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10%를 마무리 짓고 저 공인중개사 법령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되돌아가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 이때까지 2번 반복했는데 뭐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해야 되지만은 중개실무를 또 봐야 된다. 뒤에 안 있는 부분을 봐야 돼. 알겠어요? 6월 말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거든. 아니면 7월 첫째 주까지 하든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알았어요. 화요일 날 그대로 수업하는데 5분 주만 바뀌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는데 민법은 기출문제풀이 시작했다며. 그럼 저도 시작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 들으실 분은 다 들어도 돼요. 알겠어요? 듣기 싫으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 저는 강의를 합니다. 없어도 강의를 하는데 그 기출문제집이 총 8회 분량이잖아요. 민 1차는 10회인데 2차는 아마 8회 분량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상 문제집은 10회 분량으로 편집을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한 5주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몇 시까지? 5시 반까지 해야 됩니다. 2시간 반 정도는 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1회 분량이 40문제 돼 있잖아. 여러분들은 한 문제 1분에 푸는데 그럼 문제풀이 하면 한 문제당 몇 분을 써야 되노? 1분은 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해씩 하는구나. 한 해씩 하는구나. 그러면 몇 주 동안 하려고? 8주 동안 하려고? 그럼 지난주부터 됐으니까 8주네. 그럼 저는 알았어요. 3시부터 2시간 해야 됩니다. 5시까지.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그래서 2회 분량을씩을 하는 게 좋은데, 알겠어요? 뭐 하면 한 회 분량하고 반 정도 하든지, 한 50문제, 60문제 하든지, 뭐, 그렇게. 설명이 많아야 돼요, 설명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설명을 많이 들음으로써 복습 공부도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저도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마칩시다.